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 단말기 결제 금액을 전부 다 입력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카드 단말기 결제 금액은 뭐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아니면 우리 현금 영수증이든 이런 것들 우리가 입력한 금액 있죠. 그래서 공급 대가다, 공급 가액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카드 단말기에 결제된 금액이 여기에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부가가치에 포함된 금액을 카드 단말기 끌죠. 그런데 일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런 걸 따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순수하게 신용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결제한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에 3번 칸에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가 중복으로 발행된 거는 이때는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죠. 그래서 이때는 세금 계산서를 우선이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1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1번 칸에. 하지만 신용카드하고 세금 계산서가 동시에 된 것도 신용카드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결제된 부분만이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넣었을 때에 우리 이중으로 발행됐다라고 같이 서식에도 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여기에서는 볼 게 이 내용밖에 없어요. 볼 부분이. 자, 그럼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가보면 1월부터 3월로 4월은 어디서 나왔어? 자, 3월로 가서 자, 순수하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만 입력하라고 하면 우리는 신용카드의 과세 매출이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금액 써주고, 카드 단말기에 결제된 금액을, 그리고 카드의 면세면 여기일 거고, 현금 영수증의 과세면 여기, 현금 영수증의 면세면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가 동시에 발행된 거라면 신용카드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면세에서도 계산서가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영수증이기 때문에 계산서가 우선인데, 카드 면세가 되어 있고 계산서 이중 발행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에는 카드만 된 것도 들어가 있고 세금계산서랑 이중 발행된 것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 금액 중에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이 금액이니까 그 금액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 신고서 3번 칸에 있다고 알려주는 서식이에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보고 할 건데, 이 문제는 그냥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해서 반영시키는 건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반영하는 형태의 문제 잘 나오니까 우리 같이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여 제1기 예정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해당 일자별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로 반영하며,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면세 품목은 상품 매출, 과세 품목은 제품 매출로 가정한다. 3월 20일 대산실업 주식회사의 공급가액은 500만 원이며 250만 원은 BC카드로 결제하고 잔액은 현금 입금되었다. 아래 지금 이거 이야기하네요. 3월 20일자 거.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된 건 500인데 250만 카드가 결제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메인 매출 전표를 열고 자,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자, 자, 먼저 메인 매출 전표 하나 열어 놓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 열어 놓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 놓고, 자, 이렇게 세 개 열어 놓고 이제 반영되는 거 같이 눈으로 그냥 확인을 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했을 때 어디로 들어간다. 자, 그럼 첫 번째 3월 4일 날 BC 카드고 우리 면세는 면세라고 적혀 있네요. 자, 농산물 계산서 미발급했으니까 카드로만 면세품을 결제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58번 카드 면세라고 써야 되겠네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첫 번째 날짜 3월 4일자는 58번 카드 면세고, 자, 면세는 상품이겠죠. 자, 금액은 80만 원이고 개인 소비자라서 거래처가 없네요. 카드사는 죄송해요. 매출인데 13번 18번 카면 해야 되죠. 제가 58번 말 잘못했어요. 18번 카드 면세가 가야 되죠. 그리고 카드사는 BC 카드고, 자, 분계는 일반적인 상거래들로 나와 있으니까 2번 외상하면 카드사로 나오고, 분계가 왜 이래? 자, 그리고 뭐 상품 매출이라니까 자, 이렇게 써둘게요. 자, 먼저 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거 반영되는 거 볼게요. 자, 지금 일기 예정이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는 자, 1월부터 3월로 하면 신용카드의 면세니까 얘 둘이가 교차되는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죠. 그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1월부터 3월까지 하면, 자, 이건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금액이에요. 자, 그럼 지금 면세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없고, 자, 과세표준 명세서를 클릭하시면, 자, 과세표준 명세서가 우리 과세사업자가 면세까지 파는 겸용사업자인 경우에 같이 제출을 해요. 신고할 때. 그럼 여기에서 그 신용카드는 영수증이라서 신용카드만을 위한 칸은 없어요. 여기 부가지 신고하는 데서는. 그런데 우리 과세표준 명세서라는 이 서식은 법인세법상의 서식이에요. 법인세법은 돈 번 거에 대해 세금 내는 거죠. 그래서 과세 매출, 면세 매출을 전부 다 같이 입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면세에 대한 매출이다라고 해서 80만 원이 지금 여기 80번 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 상품 매출이라고 잡았던 것 때문에, 자, 여기 수익 금액이라는 것 우리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우리 매출액과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로 방금 입력한 게 들어왔다 정도까지만 눈으로 익혀 두세요. 자, 다음 3월 12일 날 현대카드 176만 원 세금 계산서 미발급, 이번에 과세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했으니까 17번 카드 과세로 현대카드네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3월 12일 날 17번 카드 과세고, 자, 제품을 176만 원이다라고 쓰면 분리가 될 거고, 이번에도 거래처는 없고 카드사는 현대카드. 분계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에 현대카드사가 붙어 있으면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죠.
자, 그럼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신용카드 매출원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F4번 세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방금 입력한 신용카드의 과세 매출분이 여기에 들어왔죠. 들어온 거 확인되시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F12번 세로 고침 누르시면 F12번 그러면 카드만 발행된 거니까 3번 칸에 160만 원에 16만 원이다라고 들어왔어요. 16만 원 160만 원에 16만 원. 자, 이번 것 이렇게 들어올 거고 자, 세 번째 3월 13일 날 하나카드인데 77만 원 대산 실업 이번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에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 가지고 과세 이용하면 11번 매출 과세죠. 근데 결제할 때에 카드로 외상 거래다라고만 남기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3월 13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자, 제품인데 이번엔 70만 원에 별도라고 써줘야 되고 거래처는 대산실업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이번엔 분계를 혼합으로 한번 해볼게요. 혼합으로 하게 되면 제품 매출 맞고 외상 매출금에 하나카드다라고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정답이에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그런데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입장에서는 지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에서 카드도 같이 발행되었지만 세로 불러오기 눌러도 컴퓨터는 전혀 인식 안 하고 있죠. 지금 얘가 반영된다면 지금 신용카드에 과세하고 여기에 77만 원이 더해지고 여기에 77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컴퓨터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한테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중 발행됐다는 사인 보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선 세금 계산서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분계에서 4번 카드라고 분계 유형을 하는 거예요. 자, 분계 유형에서 4번 카드라고 하시면 이렇게 카드사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F2번 눌러서 지금 얘가 하나카드다라고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자, 이 카드라고 했을 때의 단점이 카드는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하나카드라고 들어와 있는데 앞쪽에 카자라고 적혀 있죠. 한글로 카자라고 적혀 있는 게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하고 이중 발행됐다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카자가 나와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자 지금은 176만 원 적혀 있는데 세로 고침하시면 77만 원이 더해져서 여기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도 들어오죠. 지금 기존 있던 금액에 176만 원에 77만 원이 더해지고 여기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동 반영되게 하려면 여기에 들어올 거고 그럼 두 군데 다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칸에 지금 406만 원인데 세로 고침하면 70만 원에 7만 원 들어와서 476만 원으로 증가되게 된 거예요. 버지 신고서에서는 한 번만 신고해야지 두 번 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세금계산서로만 버지 신고서에 들어온 거예요. 자, 다음 3월 15일 대우카드 면세인데 이번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을 했죠.
자, 그럼 계산서가 우선이니까 13번 매출 면세가 되고 결제만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3월 15일 날 13번 카드 면세고 상품을 팔고 금액은 68만 원. 거래처는 풍진물산인데 자, 전자계산서고 이번에도 분계 4번 카드라고 하면 신용카드사 물어보고 대우카드다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써주면 자, 여기 계산서하고 카드 면세 들어간다라는 건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얘를 이렇게 안 하고 자, 분계를 여러분들 혼합이라고 하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우카드사라고 써보세요. 하셨죠? 그냥 혼합으로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럼 지금 이 외상 매출금 카드 긁은 게 아이고, 얘가 계산서하고 카드하고 동시 발행이라는 걸 알려주려면 위에 적용 및 카드 매출이라고 버튼이 있죠. 적용 및 카드 매출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신용카드사를 F2번 눌러서 대우카드다라고 넣어주면 확인 누르시면 앞에 카자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분계 유형에서 카드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적용 및 카드 매출을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대금의 일부만 카드로 결제받고 다른 건 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얘는 전액이 카드 이거나 할 때 쓰는 방식이죠. 그리고 스마트페이 프로그램에서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스마트페이는 회색으로 막혀 있어요. 아예 수정이 안 돼요. 그럼 계정 과목이 틀려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입력한 거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F4번 눌러서 새로 불러오면 우리 처음에 면세거래 80만 원에 이번에 68만 원이 붙어서 합쳐지고 이 금액 중에서 계산서 발행한 건 이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두 군데 들어왔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그래도 이번엔 계산서잖아. 그래서 F12번 새로 고침 누르시고 아무 변화 없어 보이는 거는 여기서는 안 변하고 과표명세에서 변한 거예요. 그럼 과표명세에 들어가 보면 지금 계산서 발급된 거가 따로 84번에 칸이 있죠. 여기에 계산서 발급 금액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도 방금 계산서 발급된 금액만큼 면세 매출이라고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지금 우리 계산서 가지고 발행했을 때 반영되는 부분이고 자, 다음 6월 20일 BC카드 25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인데 지금 위에 당구장 표시 적혀있는 이 거래죠. 공급가액 500만원인데 250만원만 카드 결제하고 잔액은 현금 입금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금계산서 500만원 발행한 걸로 3월 20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제품이고 총액 500만원의 별도 자, 거래처는 대산실업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일단 전표부터 다 발행할게요. 자, 제품 매출이고 차변에 우리가 카드로 받은 거는 외상 매출금의 BC카드고 금액 250만 원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현금으로 입금되었죠.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250만 원만큼 이중 발행되었으니까 250만 원에 클릭하고 적용 및 카드 매출 클릭하시면 카드인데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서 신용카드사 F2번 눌러서 BC카드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앞에 카자라고 붙죠. 그러면 우리 신용카드 매출원표 발행금액 집계표에는 이 250만원 카드 단말기에 긁힌 이 금액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만 세금계산서랑 같이 발행됐다고 반영되겠죠. 나머지 300만원은 세금계산서만 된 거니까 지금 이 서식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럼 신용카드 매출원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F4번 불러오기 하면 여기에 250만원 들어가고 여기에도 250만원이 더해진 금액값이 반영될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그래도 방금 세금계산서로 500만원이다라고 해줬으니까 1번 칸에 500만원에 50만원이 들어가겠죠. 세로 고침하면. 그럼 세로 고침하면 여기에 500만원하고 50만원이 들어가게 돼요. 자, 다음 3월 29일 날 현금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랑 현금 영수증은 이중 발행해 주면 안 돼요. 원래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카드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했는데 와서 카드로 결제하고 갈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직접 돈 받으면서 발행해 주는데 내가 이중 발급한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올 리는 없어요. 자, 그럼 현금 영수증은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요. 그럼 22번 현금과세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3월 29일 날 22번 현금과세고 제품이고 352만원 쓰면 분리될 거고 뭐 개인 소비자니까 뭐 금액이 없고 자, 분계는 뭐 이번에 현금이니까 그냥 1번 현금이라고 하고 끝낼게요. 하셨나요? 자, 그럼 지금 22번 현금과세는 우리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했으니까 현금 영수증에 과세 매출분인 이 칸에 금액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F4번 눌러서 세로 고침 하시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왔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3번 칸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F12번 누르면 480만원이 들어오게 돼요. 자, 다음 마지막 3월 31일 현금 영수증이고 이제 계산서 미발급 적혀 있는 거. 그럼 현금 영수증의 면세니까 23번 현면. 자, 3월 31일 23번 현면이고 상품을 팔았고 83만 원이고 현금이다. 자, 썼으면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금액 집계표에 현금 영수증의 면세 매출분 이 칸에 당연히 들어오겠죠. 4번 눌러서 자, 이 칸에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럼 얘는 작성 다 된 거니까 그냥 저장해 놓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F12번 세로 고침 누르면 여기에 면세니까 들어올 거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과표명세에서 현금 영수증도 중요한 영수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80번 칸에 지금 여기에 같이 합쳐져 있어요. 같이 합쳐져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여기랑 같이 계속
봤던 게 시험에 나온다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하는 거는 회계사의 시험 스타일이고 세무사의 시험 스타일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해서 부가가치 신고서에도 입력하라는 게 우리 시험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면 여기 들어온다라는 걸 위치를 보고 온 거예요. 직접 금액을 쓰시면서 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19번 칸에 대해서 자 보면 19번 칸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예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가 있는데 근데 얘는 조건이 직전 연도 총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 공제율이 1.3%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간이과세자인 음식점, 숙박업 이걸 음숙업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2배인 2.6%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법인 사업자는 대상 아니란 이야기예요.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신용카드로 과세 매출된 부분에 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자의 매출을 포착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도입시키는 걸 카드사 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걸 좀 완화시켜 주려고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럼 여기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세액 공제가 들어오는 칸이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에 여기 19번 칸인데 자 우리는 법인사업자잖아. 주식회사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 있어도 오른쪽에 세액이 아예 막혀 있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1.3%에서 값이 나올 건데 우리는 법인사업자라서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금액 들어와 있는 금액은 어떤 금액이 들어와 있냐면 지금 19번은 3번에 있는 금액하고 세액 합계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19번 칸에 3번 칸의 금액 더하기 세액한 금액 공급 대가를 여기에 써주시면 돼요. 내가 정확하게 나는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해서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데 신고서 작성할 때 여기에 금액을 썼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과세매출액을 썼으면 이 두 금액 합쳐서 여기에 써주시면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시험에서는 얘 안 써도 그래서 채점 기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써도.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불러오게 하면 컴퓨터는 당연히 이얘 값에 대한 부분은 얘를 끌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답안지 보면 금액이 들어와 있을 때도 있고 안 들어왔을 때도 있는데 그럼 저한테 이거 안 쓰면 몇 점 감점이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감점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찝찝해서 쓰고 싶으시면 이 금액 쓰시란 이야기예요. 자, 이거 말고는 이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